이렇게 이제는 그늘진 데는 시원해. 나름 저녁에는 이렇게 그늘만 지면은 아주 산책하기 좋은 날씨라니까. 그런데 햇빛에 나가면은 덥다 아직은. 없는데 이 세상에서 나를 없는데. 사티야, 암컷 냄새 나나? 암컷 강아지 냄새 나나? 찾아갈 수 있겠나? 가자. 여기 없다. 가자. 흥분하지 마라 좀. 아직도 7시 정도 내에 나와야 시원한갑다. 햇빛이 구름 멋지네. 구름도 멋지고 하늘도 조금씩 높아지는데 태양은 너무 강렬하고 모든 게 언밸런스하네. 한낮에는 더웠어. 아직까지 밖에 나오는 게 부담스럽다. 해도 되기는 되는데 너무 더우니까 선뜻 나오기가 싫네. 아직 벼가 안 나온 거는 안 나온 그대로 있고, 이제 벼가 실실 나온 애들도 있고, 한 10일 사이에 거의 많이 필 것 같아. 이제 8월 한 중순 넘으면 벼가 거의 다 나온다고.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익으면 누렇게 변하지. 그 다음에는 이제 익어가는 거, 쌀이 땅땅해지는 거. 그래가지고 이제 10월 말쯤 되면 수확하는 거예요. 그게 벼가 생산되는 과정이라. 보통 잘 모르는 사람들은 1년 농사라고 생각하는데 1년 농사가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될 것 같아요. 한 6월 달에 심어가지고 6, 7, 8, 9, 10, 11일 한 5개월 보름 정도, 6개월까지도 안 가겠다. 그 정도 하면 이제 쌀이 생산되죠. 그 다음에 남은 6개월 정도는 그냥 빈 땅으로 그냥 있어야 돼. 아깝지.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겨울에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임시 하우스 같은 거 이렇게 막 좋게 지는 게 아니고 잠시 하우스 지었다가 뽑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거든요. 그걸 해가지고 농사 짓고 그렇게 하고. 그렇게 많은 사람 하는 건 아니고 일부가 그렇게 해요. 좀 비교적 젊은 사람들, 아니면 그것만 하는 업자들이 있어. 땅을 빌려가지고 그 겨울에만 농사 지어가지고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 농사를 좀 잘 지으면 그 겨울에만 비닐하우스 농업을 해가지고 한 몇천만 원씩은 3, 4천만 원씩은 번다고 보면 되지. 많이 번 사람도 많이 번 사람도 있겠고. 그리고 옛날에도 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
한 1,500평 정도 되는 그 농지에서 벼를 수확하면 얼마나 정도의 소득이 생길까? 그런 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. 잘 모르면. 우리는 소득 같은 거 이런 게 억수로 관심이 많으니까. 어? 한 개만 이렇게 딱 짓는다 이러면은 소득이 안 나올 수도 있어. 빵원이야, 빵원. 거의. 하나만 짓는다면. 왜냐면 이게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고 이러니까 거의 뭐 이득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. 그럼 어떻게 잘해가 뭐 한 100만원 정도 벌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빵원이라고 보면 돼. 벼농사 한 필지만 지으면.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수량이 많아지잖아. 이게 1,500평짜리가 10개 정도 짓는다. 15,000평이죠. 그러면 이제 한 필지당 한 1,500평당 한 200만원, 300만원 정도 벌어진다니까. 그런 구조야. 그러니까 대량으로 해야 돼, 무조건. 그리고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땅을 빌려서 하는 거거든요. 자기 땅이 다 땅 주인은 한 50% 정도는 60% 정도는 외지 사람들이야. 여기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도시 사람들.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죽으면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거 하잖아. 뭐라는 이걸 유산 남기잖아. 그러면 이제 자식들은 다 도시에 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 뭐 주인들이 외지에 있다고. 땅을 갖다가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고 다 이제 뭐라 해야 되노? 임대를 하는 거지. 근데 임대 자체는 개인 간 거래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, 지금. 우리나라는. 근데 그렇게 안 돼. 근데 자기들끼리 이제 전부 다 이웃 사람이고 그러니까 노동으로 뭐라 해야 되지? 그냥 빌려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어준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많이 거기 하죠. 저번에 그래서 나왔는데 이 땅 주인이 농지 주인이 내부에 있는 비율이 한 지금은 더 많아지고 한 70% 정도 될 것 같은데. 가자. 그렇게 고생이 돼 있답니다.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게 유산을 받았는데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거래가 안 돼. 농지를 사는 사람이 없다니까. 누가 이게 용지를 사가지고 농사를 짓겠노? 수지가 안 맞아.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대충 설명을 하면 알 수 있으려나? 이게 유산을 받았잖아요. 그 유산을 받은 걸 갖다가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도 없고, 또 팔고 이러면 세금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런 구조라. 지금 농지 거래가 안 돼. 왜냐하면 농지 가격은 아직까지 거품이라고 해야 되겠죠. 싸지가 않아. 그런 창원 같은데 농지는 지금은 뭐 많이 내려갔겠지만 그래도
그래도 그렇게 싼 가격이 아니라니까. 그렇게 이 농지로 한 해 올리는 수익금으로 따지면은 몇 년 지어야 되겠노? 평생 지어야 그 가격이 나올 수도 있을 거야 아마. 그 이상한 구조죠. 그러니까 누가 땅을 사겠냐고. 땅 가격이 만약에 2억이다. 그하고 쌀농사를 지어가지고 한 해 버릴 수 있는 돈이 한 3, 400만 원이다. 진짜 많이 해가지고. 그 언제 10년 하면 3천만 원, 4천만 원. 100년 하면 3억. 그럼 안 맞잖아, 이게. 지금 그런 구조야. 그러니까 농지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. 이게 지금은 비싸. 아직까지 아마 싼 데도 있을라나. 창원 같은 데는 아직까지 비싸다고. 그대로 사태 전체가 뭐 아프다. 이런 구조를 알라나 모르겠네. 누가 그래 살 사람이, 만약에 젊은 사람도 없고 늙은, 이제 한 10년 뒤에 한 10년도 안 되게 지나면은 농사를 못 지을 나이가 된 사람들이 농사 짓는데 누가 땅을 사겠냐고. 젊은 사람들이 땅을 왜 사? 다 빌리면 친지 빽깔인데. 그런 구조가 돼 있다고.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 한 80대신 분들이 이제 땅 팔고 밥 팔고 뭐 가수원 팔아가지고 자식들한테 나눠주고 자기가 이제 죽을 때까지 먹고 살라고 하려고 해도 땅이 안 팔려. 땅이 안 팔리지. 누가 농사 지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사냐고. 그래도 싸게는 또 안 팔려고 하잖아. 팔 사람들이. 자기가 산 가격이 있는데. 그런 실정이야 지금. 그러니까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. 사람이. 농촌에 이제 농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게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지. 모든 게 사람이 모이고 뭔가 서로 이게 수요와 공급의 어느 정도가 맞아야 가격이 결정되고 이러잖아요. 수요가 없어. 수요가 없는데 공급은 엄청 비싸. 가격이. 이게 완전 경제의 법칙에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법칙이지. 그 논을 많이 가졌다 해가지고, 옛날에는 한 30년 이 정도 전에는 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완전 부자지. 쌀도 많이 생산하고 그때는 쌀 가격이 비교적으로 물가로 따지면 그렇게 저렴한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. 그때나 지금은 쌀값이 똑같으니까. 30년 전이나 지금이나. 그때는 농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자였단 말이야. 지금도 부자인 척 하지,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. 근데 그게 뭐라 해야 되지? 서울 좋은 실속이 없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개념이 돼버렸어. 땅이 많아도. 자식들은 농사를 안 짓지. 거래는 안 되지. 싸게는 팔기 싫지. 개발은 안 되지.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땅값은 더 떨어지는 것밖에 안 되지. 그게 지금의 농촌의 어떤 모습이죠. 그래가지고 정부 정책이 이제 농촌의 근본적인 문제는 농업을 하는 사람들을 늘려야 되는데 그냥 도시 주민들을 좀 내려와서 경제 활동하라고 주택을 아무 때나 지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러고 있잖아요. 그게 도움이 되겠냐고.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많아지진 않지만
그 소멸되지는 않을 정도로 만들어주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. 어떻게 해서든 나오게 하고 그런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데 그 방향성을 못 찾는 것 같아요. 그냥 주민만 있으면 되는 것 같다고. 도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별장 같은 거 개진한다고 그 농업이 그게 발전이 되냐? 물론 그것도 해야 되고 그 정책도 있어야 되고 그런 정책 이전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고 뭐 경제적 안정이 있고 그런 뭐 그런 각종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만들어줘야 돼. 그냥 시장 경제에 놔둬버리면은 농촌은 그냥 망한다고. 없어지고 대한민국 농촌은 지금 거의 뭐 끝나가고 있는데 그 시간이 10년도 안 남았다고 보거든요 저는.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은 그런데 농촌을 갖다가 신경을 쓰려고 안 한다고. 선거 때 조금 신경 쓰려고 하지만 항상 되고 나면은 그냥 뭐 유지나 뭐 조금 도와주는 거 뭐 이런 것들로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진짜 획기적인 그런 가감한 투자가 있어야 되어야만 이게 한국의 어떤 농업이 농촌이 살아나고 사람도 좀 많아지고 뭐 그렇게 된다고.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인들은 신경 안 쓰지. 왜냐면 유권자가 없으니까. 신경 써도 이 농촌은 표의 방향성이 안 변해. 항상 뭐 나라를 망치도 똑같은 당을 찍어주는 데니까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야 이게. 뭐 진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해 가지고 농업을 살리고 유지시킨다는 이런 신념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지. 신경 써봐야 효율이 한 개도 없다고. 그러면 이제 한국 농업이 계속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뭐 한계점에 도달했다.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노. 농산물이 참 아무나 먹지 못하는 뭐 하여튼 그렇게 되겠죠. 쌀값은 빨리 떨어지진 않겠지만 다른 농산물들 이런 것들은 지금 한 몇 년 안에 막 큰 가격 폭동이 한번 있을 것 같아. 모든 그 농산물들이 쌀 빼고 쌀은 그렇게까지 빨리 나타나진 않을 것 같고. 이거 구름이 안 오노. 진짜 멋진 구름이 있는데. 야, 핸드폰이 빠가리 났네. 그렇답니다.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겠지. 농업에 어때? 나는 가자. 오늘 여기서 끝?